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채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대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의 뼈대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를 열고 최소 5개의 항목을 만드세요. 첫째, 날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계기.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그 사건을 촉발시켰는지 적습니다. 셋째,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다섯째, 증인 또는 증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임라인에 색깔을 입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노란색으로, 이협이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주황색으로, 경제적 압박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판사나 조정위원 같은 제3자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눈에 학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점차 심각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흩어져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저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관된 패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패턴이 곧 힘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무료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어 기억나는 가장 작은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을 화면 캡처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전화기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증거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한 번 더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여 나중에 타임라인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문제야 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존재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혹은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폭언을 듣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메일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요약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제출했던 보고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담했던 교사나 학원 강사의 의견서 등도 매우 중요한 제3자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제3자의 증언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을 공적 기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주워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타임라인에서 해당 시점의 사건 옆에 병원 방문 사실을 같은 색깔로 표시해두세요. 가정폭력이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비록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출동 기록이나 사건 접수 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타임라인의 해당 날짜 옆에 기입해 두십시오.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학대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이라는 빵 부스러기를 매우 신뢰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강압적인 통제의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수집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흩어져 있던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나 판사가 그 패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양육환경조사관이나 후견인은 당신이 제출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당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학적 진단이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아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 유대와 같은 심리적 통제 방식이
당신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은 패턴에 전문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은 당신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기록한 학대 타임라인. 둘째,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디지털 증거.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제3자 목격자. 넷째, 병원이나 경찰서의 공적 기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해석해줄 전문가의 서사. 이 5가지 층이 겹쳐질 때 당신이 겪어온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증거는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서화된 사실로 바꾸십시오.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더 당당하게 서십시오. 진실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채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대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의 뼈대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를 열고 최소 5개의 항목을 만드세요. 첫째, 날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계기.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그 사건을 촉발시켰는지 적습니다. 셋째,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다섯째, 증인 또는 증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임라인에 색깔을 입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노란색으로, 이협이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주황색으로, 경제적 압박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판사나 조정위원 같은 제3자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눈에 학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점차 심각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흩어져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저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관된 패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패턴이 곧 힘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무료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어 기억나는 가장 작은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을 화면 캡처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전화기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증거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한 번 더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여 나중에 타임라인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문제야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존재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혹은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폭언을 듣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메일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요약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제출했던 보고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담했던 교사나 학원 강사의 의견서 등도 매우 중요한 제3자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제3자의 증언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을 공적 기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주워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타임라인에서 해당 시점의 사건 옆에 병원 방문 사실을 같은 색깔로 표시해두세요. 가정폭력이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비록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출동 기록이나 사건 접수 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타임라인의 해당 날짜 옆에 기입해 두십시오.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학대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이라는 빵 부스러기를 매우 신뢰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강압적인 통제의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수집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흩어져 있던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나 판사가 그 패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양육환경조사관이나 후견인은 당신이 제출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당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학적 진단이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아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 유대와 같은 심리적 통제 방식이 당신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은 패턴에 전문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은 당신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기록한 학대 타임라인. 둘째,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디지털 증거.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제3자 목격자. 넷째, 병원이나 경찰서의 공적 기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해석해줄 전문가의 서사. 이 5가지 층이 겹쳐질 때 당신이 겪어온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증거는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서화된 사실로 바꾸십시오.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더 당당하게 서십시오. 진실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채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대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의 뼈대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를 열고 최소 5개의 항목을 만드세요. 첫째, 날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계기.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그 사건을 촉발시켰는지 적습니다. 셋째,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다섯째, 증인 또는 증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임라인에 색깔을 입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노란색으로, 이협이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주황색으로, 경제적 압박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판사나 조정위원 같은 제3자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눈에 학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점차 심각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흩어져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저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관된 패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패턴이 곧 힘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무료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어 기억나는 가장 작은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을 화면 캡처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전화기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증거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한 번 더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여 나중에 타임라인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문제야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존재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혹은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폭언을 듣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메일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요약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제출했던 보고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담했던 교사나 학원 강사의 의견서 등도 매우 중요한 제3자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제3자의 증언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을 공적 기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주워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타임라인에서 해당 시점의 사건 옆에 병원 방문 사실을 같은 색깔로 표시해두세요. 가정폭력이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비록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출동 기록이나 사건 접수 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타임라인의 해당 날짜 옆에 기입해 두십시오.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학대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이라는 빵 부스러기를 매우 신뢰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강압적인 통제의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수집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흩어져 있던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나 판사가 그 패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양육환경조사관이나 후견인은 당신이 제출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당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학적 진단이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아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 유대와 같은 심리적 통제 방식이 당신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은 패턴에 전문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은 당신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기록한 학대 타임라인. 둘째,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디지털 증거.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제3자 목격자. 넷째, 병원이나 경찰서의 공적 기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해석해줄 전문가의 서사. 이 5가지 층이 겹쳐질 때 당신이 겪어온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증거는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서화된 사실로 바꾸십시오.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더 당당하게 서십시오. 진실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채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대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의 뼈대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를 열고 최소 5개의 항목을 만드세요. 첫째, 날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계기.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그 사건을 촉발시켰는지 적습니다. 셋째,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다섯째, 증인 또는 증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임라인에 색깔을 입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노란색으로, 이협이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주황색으로, 경제적 압박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판사나 조정위원 같은 제3자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눈에 학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점차 심각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흩어져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저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관된 패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패턴이 곧 힘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무료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어 기억나는 가장 작은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을 화면 캡처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전화기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증거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한 번 더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여 나중에 타임라인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문제야 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존재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혹은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폭언을 듣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메일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요약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제출했던 보고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담했던 교사나 학원 강사의 의견서 등도 매우 중요한 제3자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제3자의 증언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을 공적 기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주워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타임라인에서 해당 시점의 사건 옆에 병원 방문 사실을 같은 색깔로 표시해두세요. 가정폭력이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비록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출동 기록이나 사건 접수 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타임라인의 해당 날짜 옆에 기입해 두십시오.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학대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이라는 빵 부스러기를 매우 신뢰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강압적인 통제의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수집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흩어져 있던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나 판사가 그 패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양육환경조사관이나 후견인은 당신이 제출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당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학적 진단이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아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 유대와 같은 심리적 통제 방식이 당신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은 패턴에 전문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은 당신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기록한 학대 타임라인. 둘째,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디지털 증거.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제3자 목격자. 넷째, 병원이나 경찰서의 공적 기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해석해줄 전문가의 서사. 이 5가지 층이 겹쳐질 때 당신이 겪어온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증거는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서화된 사실로 바꾸십시오.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더 당당하게 서십시오. 진실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채널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대 타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과정의 뼈대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간단한 표를 열고 최소 5개의 항목을 만드세요. 첫째, 날짜.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둘째, 계기. 어떤 상황이나 대화가 그 사건을 촉발시켰는지 적습니다. 셋째,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넷째, 가해자의 행동과 나의 반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다섯째, 증인 또는 증거.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임라인에 색깔을 입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은 노란색으로, 이협이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주황색으로, 경제적 압박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판사나 조정위원 같은 제3자가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눈에 학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점차 심각해졌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흩어져 있는 개별 사건들은 그저 다툼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관된 패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패턴이 곧 힘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나 무료 스프레드시트 앱을 열어 기억나는 가장 작은 사건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문자 메시지, SNS 다이렉트 메시지, 이메일을 화면 캡처하십시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을 PDF로 변환하여 저장하십시오. 이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전화기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하거나 관련 앱을 이용해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디지털 증거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 증거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폴더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USB 같은 외부 저장 장치에 한 번 더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을 간략히 기입하여 나중에 타임라인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들은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이건 너와 나 둘만의 문제야라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존재는 이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혹시 내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혹은 가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폭언을 듣지는 못했더라도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메일이나 사실확인서 형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심리상담사의 상담기록 요약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제출했던 보고서,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상담했던 교사나 학원 강사의 의견서 등도 매우 중요한 제3자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립적인 제3자의 증언은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사람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식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집된 증거들을 공적 기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흔적들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주워 모아 하나의 거대한 진실의 지도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다면 그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타임라인에서 해당 시점의 사건 옆에 병원 방문 사실을 같은 색깔로 표시해두세요. 가정폭력이나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비록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출동 기록이나 사건 접수 보고서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참조 번호를
타임라인의 해당 날짜 옆에 기입해 두십시오. 과거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결정문 자체가 학대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적 기록이라는 빵 부스러기를 매우 신뢰합니다. 이 기록들은 당신의 주장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강압적인 통제의 패턴을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수집한 모든 것을 전문가의 서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흩어져 있던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법률 전문가나 판사가 그 패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양육환경조사관이나 후견인은 당신이 제출한 타임라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심리학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여 당신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의학적 진단이라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아왔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에게는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 유대와 같은 심리적 통제 방식이 당신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겪은 패턴에 전문적인 확성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은 당신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기록한 학대 타임라인. 둘째,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디지털 증거.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제3자 목격자. 넷째, 병원이나 경찰서의 공적 기록.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해석해줄 전문가의 서사. 이 5가지 층이 겹쳐질 때 당신이 겪어온 정서적 학대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됩니다. 증거는 단순히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며 당신의 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문서화된 사실로 바꾸십시오.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더 당당하게 서십시오. 진실이 그들의 혼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여정, 인사이트 스토리입니다. 혹시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지는 침묵에 더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수십 개의 비난 섞인 문자로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몸에는 멍자국이 남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계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명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학대, 즉 정서적 학대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전해드릴 5가지 단계 중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간과하기 쉬운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닿게 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